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살짝 맛만 봤던 props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props가 뭐냐? 기본적으로 무조건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 방향으로 전달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컴포넌트 new 폴더로 만들어 주시고 컴포넌트, 자, 그리고 new 파일 하시고 저는 greet라고 greet.jxx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어주고 단축키를 통해서 함수형 컴포넌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 만들었다면 다시 앱으로 돌아와서 그 컴포넌트 임포트 한번 해오겠습니다. 임포트 greet. 이렇게 하면 greet 컴포넌트를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greet 해가지고 컴포넌트를 이제 화면에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되는지 터미널 열고 리액트 앱 실행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비트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왜 이러냐? 자, 제가 03 파일을 이제 복사를 할 때 노드 모듈스라는 파일은 제가 복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npm 인스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npm 인스톨을 하셔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npm 인스톨을 해주시고 필요한 파일들이 생겼다면 이제 다시 npm run dev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greet이라는 컴포넌트가 잘 렌더링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만약에 이 greet이라는 컴포넌트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다르게 렌더링하는 그런 컴포넌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앱이라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인 이 greet에 이름이라는 데이터를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 name은 제가 마음대로 정한 값입니다. 요거는 변경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개구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자열 형태의 개구리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greet으로 돌아가서 요거는 이제 props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지만 컨솔 로그로 한번 props가 뭔지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F12 눌러주시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객체 안에 name이라는 키값 안에 개구리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 greet이라는 공간에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괄호 열어주시고 백틱으로 감싸고 그리고 name이겠죠? 자, 요 name은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객체의 키값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개구리님 환영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 greet이라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양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철수 그리고 영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저가 입장을 했을 때 환영 문구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가 있으면 이제 이름만 입력하면 되니까 좀 더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환영과 동시에 이렇게 옆에 이모지를 하나 붙여서 환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손 모양의 이모지가 그려지게 되죠. 자, 그런데 매번 다른 이모지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name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모지라는 키값에 또 다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문자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구리라면 개구리 이모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철수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영희는 다른 걸 조금 넣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죽.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은 바뀌는 게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greet이라는 컴포넌트에서 그냥 무조건 요것만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는 요거 대신 다시 또 이렇게 달러 표시로 감싸 주시고 props에 당연히 이모지라고 제가 이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모지라고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개구리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이제 폭죽 서로 다르게 이모지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props.name 그리고 props.emoj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직관적이지도 않고 되게 코드가 조금 긴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구조분해 할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분해 할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거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객체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객체의 키값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me이랑 그리고 이모지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name이랑 이모지라는 정확한 텍스트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키값으로 받는 거기 때문인데요. 요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순서는 상관없고, 자, 그런데 나중에 또 배열을 구조 분해 할당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열은 어차피 키값이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순서를 중요하게 해야 되고, 객체의 구조 분해 할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키값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 자, 이제 props라는 거 안 쓰니까 여기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모지만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name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name님 환영합니다 이모지라고 하니까 좀 더 직관적이게 되고 또 훨씬 더 코드가 짧아진 느낌이 들죠.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구조분해 할당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앱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은 이름과 이모지만 데이터로 보내고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props가 더 많아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한 줄로 적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상단에 frog라고 해놓고, 그리고 name이라고 하고 개구리, 그리고 이모지, 요 개구리 이모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frog라는 새로운 객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점점점 frog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레드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frog 객체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의미가 돼요. 마찬가지로 요 아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rops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봤고, 구조분해 할당으로 props를 받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props를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props도 존재합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일단 요거 예제 좀 지워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박스라는 컴포넌트 하나 만들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박스 컴포넌트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할게요. 자, 애초에 박스에서 이렇게 디폴트 익스포트를 하셔야만 이 app.jxx에서 임포트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박스를 쓸 건데,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전에 컴포넌트 설명을 할 때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셀프 클로징 태그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독립적인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이 박스 컴포넌트가 어떤 대상을 감싸는 틀의 역할을 하면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hello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박스 컴포넌트로 갈 건데, 요거는 박스를 클릭해 놓고 F12 눌러주시면 이렇게 박스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props라고 하고, 이 props에 뭐가 들어온지 확인해 볼게요. 분명 제가 어떤 props를 넣지도 않았는데 이 children이라는 키 값에 hello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 뿐만 아니라 HTML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h1 이렇게 하고 hello. 자,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 안에 children 안에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타입을 보면 h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자식 컴포넌트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hello2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array라고 해서 배열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컴포넌트 자체를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컴포넌트는 UI 구조니까요.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props를 전달하지 않아도 만약에 컴포넌트 사이에 어떤 내용을 넣어준다, 그러면 children이라는 어떤 props가 따로 추가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기능을 쓴다 그러면 그 컴포넌트를 어떤 틀의 역할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children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 JXX 문법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hildren이 틀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란 걸 조금 더 눈에 보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컴포넌트에 카드라는 UI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div에 클래스 네임을 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을 전 카드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app.css 가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body에다가 기본적인 세팅을 할게요. 하이트를 줄게요. 하이트. 그리고 네,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카드라는 클래스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display flex, flex direction column, 그리고 중앙 정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 스모크로 줄 거고, 보더 레디우스도 살짝 줄게요. 이런 식으로 보더 간단하게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카드를 이제 틀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중괄호 열어주시고 children이라고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children을 쓰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children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카드는 카드 형태의 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만약에 컴포넌트나 어떤 HTML 요소를 넣는다 그러면 실제로 화면에 그려질 때 이 클래스 네임 카드의 형식을 통해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임포트 카드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카드 내부에는 h1 태그로 예를 들어서 돈가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p 태그로 가격을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네, 이렇게 하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기존에 카드에 줬던 속성 그대로 간단한 음식 카드가 만들어졌어요. 자, 만약에 이 카드라는 컴포넌트가 감싸고 있지 않더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었을 텐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카드를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카드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UI 컴포넌트로 카드를 만들어 놓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조금씩 바꾸면서 카드를 양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카드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버튼들도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들 때마다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미리 이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어 두면 공통적인 외형이나 어떤 동작은 세팅을 해두고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정도만 프롭스로 넘겨주고 그 프롭스를 토대로 버튼을 만들어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두면 되게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 내부에 new 파일 해가지고 버튼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JSX 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app.css도 일단 기본적으로 켜주세요. 제가 CSS의 도움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화면을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let class name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버튼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ops에는 children 그리고 variant라는 어떤 값을 받을 건데 요거 만약에 안 넣어줬다 그러면 기본적인 스타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variant가 primary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클래스 네임에다가 기존의 클래스 네임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등호 공백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 primary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여기 띄어써지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하나 더 붙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복사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아웃라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라인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고스트였죠. 그래서 고스트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고스트. 자, 그리고 여기 리턴 문이 진짜 중요해요. 이제 div가 아니라 실제로 버튼을 넣어주셔야 되고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클래스 네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문자열 클래스 네임이 아니라 실제로 클래스 네임이라는 변수 내용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중괄호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우리가 children을 props로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children을 버튼에 감싸서 이제 리턴 시켜주시면 화면에 실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CSS로 넘어오셔서 저는 먼저 버튼이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공통적인 버튼의 스타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버튼의 스타일을 줘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 효과도 공통적으로 주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는 각자
다른 스타일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버튼 프라이머리가 붙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줄 거고요. 그리고 호버했을 땐 이런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을 줄 거고, 고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과 호버했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 본 이 버튼 컴포넌트들 이제 app.jxs에서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 그리고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내부에다가 버튼을 이제 작성할 건데, 버튼이라고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variant를 primary 이렇게 하고 뭐 세 가지 만들면 되겠죠. primary라고 하고 outline 그리고 ghost.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면 primary 버튼 잘 그려졌고요. 그리고 outline 버튼 그리고 ghost 버튼도 이렇게 호버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액티브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버튼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UI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고 이렇게 variant랑 안에 있는 children, 그러니까 텍스트 혹은 아이콘이 들어가면 아이콘을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컴포넌트가 따로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컴포넌트를 넣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props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실습들을 좀 다뤄봤어요. 특히 이 children이라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props도 같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children은 기본적으로 이 JXX 문법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children을 활용해서 앞으로 UI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UI들을 아주 편하게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